밥줄 청랑. 어둠 속 하얀 물체가 어른거린다. 길고양이 삐삐가 고개를 고추 세우고 앞발은 가지런히 모은 채 길모퉁이에 앉아있다. 나를 보면 마당에서 쪼르르 달려오곤 했는데 오늘은 아예 길목을 턱하니 지키고 있다. 내 퇴근 시간을 기다려준 삐삐가 더없이 반갑다. 사무실 옆 이웃집은 길고양이들의 보금자리다. 너른 잔디밭 위로 고양이 집이 놓여있다. 울타리를 빙 둘러 장미넝쿨이 흐드러지고 뜰 안엔 여러 종류의 꽃이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 진다. 고양이들은 밥을 먹거나 쉬기 위해 들락거린다. 목줄 없이 자유로우니 어딘들 못 갈까 싶지만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 한 곳에 얽매이지 않는 그들의 삶이 영리해 보인다. 이웃집 아저씨가 길고양이들을 위해 수북이 밥을 차려놓는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은 세상의 그 어떤 행위보다 위대하다는 듯 소문이라도 난 걸까. 요즘 부쩍 길냥이들이 많아졌다. 생김새와 성질이 다른 고양이들이 잔디밭 위에서 자유를 즐긴다. 앞발로 냅다 동료 친구를 때리는 녀석, 구석에서 늘어지게 잠을 자는 녀석, 털을 하츠며 몸단장 중인 녀석 등 잔디밭이 술렁술렁하다. 한낮에는 볼 일이 있는지 사라졌다가 저녁쯤 되면 다시 북적거린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삐삐를 처음 본 건 2년 전 여름이었다. 어미 품 안에서 고물고물 노는 새끼 고양이에게 한동안 시선을 빼앗겼다. 개나리 눈빛과 부드러운 흰색 털, 이마와 꼬리는 회색 무늬다. 꼭 행동하는 모습이 말괄량이 삐삐를 닮아 내가 붙인 이름이다. 강한 것들 사이에서 주눅들지 말고 씩씩하게 무탈하게 잘 자랐으면 하는 나의 바람이기도 했다. 혹한의 겨울이 지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 마당 뜰을 간질렀다. 집 앞을 자주 오가는 내가 눈에 익숙해서인지 길고양이 몇 마리가 내 뒤를 졸졸 따라왔다. 그 모습이 신기해 오라 손짓했더니 기겁하며 달아났다. 인간이란 믿을 게 못되고 언제나 친절하지 않다는 걸 알아버렸을까. 나는 짐승인 고양이에게 사랑을 구해야 하고 그것들은 인연에 구속당하지 않으려 거리를 두고 참 까다로운 종이다. 길고양이와 친해지려고 내 밥을 덜어 나눴다. 주로 참치, 연어 통조림, 육포나 어포, 달걀 노른자, 누룽지, 식빵 등 기름기와 간이 배지 않는 음식으로 준비했다. 다른 고양이들이 냄새를 맡고 슬금슬금 몰려들면 삐삐는 갸르릉거리며 쫓아버렸다. 오롯이 내가 주는 건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는 듯. 반려동물과 눈이 마주치면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한다. 또 누군가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할 때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삐삐가 내겐 옥시토신이고 세로토닌이었다. 내가 이곳 소도시로 자리를 옮긴 건 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때보다 밥그릇도 넉넉했다. 서서히 회사 분위기에 적응해 가던 중 외인구단 격인 3명의 직원이 예고 없이 댕강댕강 잘렸다. 하루아침에 밥줄이 끊긴 것이다. 권고사직 이유는 근무 태만이었다. 곧 빈자리는 사장 아들과 딸 그리고 예비 사위로 채워졌다. 20, 30대인 그들은 2층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그들과는 인사 정도만 나눌 뿐 업무 사항이 아니면 별로 할 이야기가 없었다. 측량회사다 보니 직원들은 밖에서 보는 업무가 더 많았다. 나만 덩그러니 1층 사무실을 지켰고 내게 주어진 일도 많지 않았다. 하루 긴 시간을 혼자서 보낸다는 건 참 따분하고 무료한 일이다. 회사 건물에는 화장실을 제외한 곳마다 감시자가 있었다.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겠다. 명령받은 것처럼 감시 카메라가 사무실 구석에서 나를 빤히 지켜봤다. 왕방울 눈깔 사탕처럼 생긴 감시 카메라를 의식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다. 이 증세는 국립어린이집에서 일할 때부터 시작된 것인데 똑같은 복병을 이곳에서 또 만나다니. 그래서 잠깐이라도 숨을 쉬기 위해 길고양이들을 보러 갔다. 햇살이 하르르 하르르 쏟아지던 날 길고양이들이 테라스에 옹기종기 모였다. 소집령이라도 떨어진 걸까? 한 녀석은 발라당 누워 요가인지 국민체조인지 한쪽 다리를 위로 쭉 뻗는다. 회색 고양이는 긴 꼬리를 늘어뜨리고 두 발을 앞으로 뻗어 스트레칭한다. 흰색 고양이는 몸 구석구석 그루밍 하느라 분주하고 혹시 오늘 밤 파티에 초대라도 받은 걸까?
아니면 애인한테 사랑 고백이라도 하려는 건지. 봄은 바야흐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바람나기 딱 좋은 계절 아니던가. 그것들의 노는 양을 바라볼 때가 내겐 더없이 안온한 시간이다. 내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 나는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았다. 특히 영물인 고양이 눈빛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와락 소름이 돋아났다. 여고생 때 겪었던 길고양이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다. 이삿날이었다. 다락방 문을 여는 순간 샛노랗게 뿜어대는 눈빛들과 맞닥뜨렸다. 길고양이 대가족이 주인 몰래 보금자리를 만든 것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그곳에서 살았던 걸까? 그때 받은 충격으로 고양이만 보면 속이 메스꺼리고 불쾌했다. 그랬던 내가 이젠 길고양이들을 만나기 위해 이웃집을, 길거리를 수시로 기웃거린다. 이곳에서는 사람보다 길고양이들을 더 자주 만난다. 비바람 불고 어둑해진 골목에 시커먼 물체가 웅크리고 있다. 얼룩덜룩 갈색 털을 가진 앙상한 길고양이 한 마리.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얼른 자취를 감췄다. 고양이가 들어간 곳은 하수도 통로 속 남은 간식을 털어 하수도 구멍 옆에 놓았다. 아저씨네 집이라도 가르쳐주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모르니 어쩌랴. 나는 출퇴근 때와 점심을 먹으러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다닌다. 도로 위를 거대한 트럭들이 경주하듯 내달린다. 초록 신호일 때도 마음 놓고 건널목을 건너지 못한 채로 그럴 때면 마치 방치된 미아 같다. 그렇지만 길고양이들은 질주하는 차들 사이를 요리조리 잘도 피하며 건넌다. 살아간다는 건 늘 아슬아슬한 줄타기이다. 옆집 아저씨가 밥줄을 끊어버리면 길고양이도 어딘가로 떠나야 한다. 외인구단인 나나 길고양이나 이럴 땐 같은 처지다. 밥줄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그래서 내 밥줄을 지켜낸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도. 챙겨주는 사람이 고맙고 그 밥을 받기 위해 묵묵히 하루를 견뎌내는 삶이 애잔하다.